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제조업 공장이 있어. 그리고 철도나 화물차나 고속도로를 통해서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바로 배에 실어서 다른 나라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이야. 자기네 제조업 공장이 있어. 제조를 했어. 그러면 이거를 실어서 일단은 다른 나라의 국경으로 가야 돼요. 철도나 화물차에 실은 다음 다른 나라 국경을 가야 됩니다. 국경을 뚫었어요. 뚫고 갔어. 갔는데 또 다른 나라의 국경이 있어. 그 나라의 국경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세관을 통과하거나. 그 다음 다른 나라의 도로를 이용해서 또 다른 나라의 항구로 가요. 그 다음 그 항구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 자,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삼면이 당연하게 바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다가 바로 없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내륙국이라고 합니다. 내륙국.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몽골이 내륙국이죠. 몽골이 바다를 가려면은 러시아를 뚫고 일로 가거나 중국을 뚫고 일로 가야 돼요. 그쵸? 이런 나라가 이제 내륙국이에요. 그죠? 지금 그런 게 있어. UN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상품 전체의 80% 이상이 바다로 운송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륙국들은 이런 80% 이상을 바다로 운송하는 현실에서 상당히 불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륙국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이게 다 내륙국이야.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나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왜냐면 러시아가 워낙에 굵고 중국도 워낙에 굵직하고 인도도 워낙 굵고 중남미에는 기본적으로 캐나다가 통짜고 미국도 통짜고 멕시코도 통짜고 여기 있는 나라들 다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랑 접해져 있고. 그래서 남미 안에서는 이 두 국가 볼리비아랑 파라과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 북미 중미 남미 전체에서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빼고는 다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프리카로 오면은 요 안쪽에 있는 나라들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이제 내륙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내륙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유럽의 동유럽 쪽에 요쪽에 가면은 이제 내륙국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륙국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도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가 이 지브롤터라던가 수에즈 운하를 뚫고 나가면은 다른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바다들과 이어져서 나갈 수 있으면 내륙국이 아닌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 카스피해 있죠. 카스피해. 여기는 실제로 다른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데잖아. 이 카스피해랑 닿아져 있어도 내륙국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내륙국이 아닌 게 천만 다행인 거야. 정말로. 화물을 바다로 옮기니까 바다로 화물을 옮기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바다로 옮기는 게 이제 국룰이 된 건데 내륙국이면 이제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다가 없으니 바다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바다로 나가는 이제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다가 있는 나라한테 돈을 내야 돼요. 여러 협의를 통해서 뚫고 그리고 바다로 나가야 되겠죠. 내가 바다를 나가고 싶어. 근데 이 나라가 공짜로 그냥 나가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근데 이 내륙국이란 이유만으로 무역에서 상당히 불리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중 내륙국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 딱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중 내륙국. 나머지 국가들은 다 그냥 내륙국이에요. 바다로 가려면 하나의 국가만 뚫으면 돼. 그러면은 그냥 내륙국입니다. 근데 나라를 두 개를 뚫어야 돼. 그러면 이중 내륙국인 거예요. 사실 이 이중 내륙국이라는 정의가 내가 내륙국인데 내 주변에 있는 나라도 내륙국이야. 교과서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륙국인데 나를 감싸고 있는 나라들도 내륙국이야. 그러면 이중 내륙국이 되는 거예요. 얘네도 내륙국인데 얘네 사이에 또 내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이중 내륙국이 전 세계에 두 개밖에 없어요. 어디? 리히텐슈타인과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 두 국가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가는 다 그냥 내륙국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죠. 투르크메니스탄은 왜 이중 내륙국이 아니냐?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 하나만 건너가면 바다예요.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하나 건너면은 바다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밑에 나라 많은데 왜 이중 내륙국이 아니냐? 위에 러시아밖에 없거든. 러시아 하나 건너면 북극이잖아요. 그쵸? 몽골도 중국만 건너면 바다고 러시아만 건너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내륙국은 아닌 거예요. 자, 일단 이중 내륙국 첫 번째 리히텐슈타인 요쯤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지도에서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프랑스 옆에 스위스가 있어요. 그쵸? 오스트리아가 있고요. 이탈리아가 있네요. 여기로 확대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요 스위스 요 확대합니다. 여기 확대를 요렇게 이제 요 보이세요? 요거? 요거 보여? 확대를
여기에 이제 여기에 여기 요만큼 요게 리히텐슈타인이에요. 요거 여기서 이제 줌아웃을 하면은 여기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거 그러니까 스위스가 있고 오스트리아가 있으면은 요만큼이 리히텐슈타인인 거예요. 요만큼. 지금 인구 4128명입니다. 전체 면적은 1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160제곱킬로미터면요. 참고로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예요. 서울의 3.7분의 1입니다. 이 리히텐슈타인이라 그나마 이 수도권에서 그나마 비슷한 사이즈가 안산이에요. 156.53km입니다. 안산만한 거야. 안산만한 거예요. 인구는 근데 4만 명밖에 안 산다. 자, 근데 이 리히텐슈타인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위스 같은 감성이 있어요. 전 세계의 부자들이나 그 돈 세탁하려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스위스에 이제 그 돈 숨겨놓습니다.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이 리히텐슈타인에도 많이 숨겨놔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거는 저희 간다요 채널 새로운 컨텐츠 아시죠? 가나다라 마바사순으로 이제 전세계 역사 하려고 하는 거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리히텐슈타인 역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근데 이 리히텐슈타인에 왕이 있어요. 왕. 한스 아담 2세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리히텐슈타인의 왕인데 리히텐슈타인의 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아. 기본적으로 이제 저 리히텐슈타인 왕가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을 만든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은행을 만들어 놨더만 전 세계에 수많은 그 돈 세탁을 원하거나 돈을 조금 보관해 달라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돈을 넣을 테니까 좀 보관해 달라 이제 이런 거를 아예 일종의 리히텐슈타인은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 이 나라의 왕이면서 이 나라의 은행도 운영하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이 리히텐슈타인 바다를 가려면 스위스를 뚫고 이탈리아를 뚫어야 됩니다. 아니면 오스트리아를 뚫고 이탈리아를 뚫어야 돼요. 스위스를 뚫고 독일을 뚫어야 돼요. 스위스를 뚫고 프랑스를 뚫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내륙국인 거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 리히텐슈타인은 주변 나라하고 사이가 더럽지가 않아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하나로 이제 좀 통합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무역을 할 때도 통행의 자유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중내륙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 이번 리히텐슈타인 보면서 처음 알았잖아. 전 세계 인공지하의 20%를 만드는 나라가 리히텐슈타인이래요. 임플란트. 전 세계 인공지하의 20%를 만든다. 정밀기계랑 전자부품 같은 고부가 가치 제조업이 꽤 있대요. 국가는 쪼만하지만. 자, 근데 두 번째 이중내륙국.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모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대요. 왜 그렇게 부르죠? 여자분들이 이뻐서 그런가요? 중앙아시아에서 현재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카자흐스탄보다도 많아요. 나라 땅덩어리는 카자흐스탄보다 작지만 그리고 과거 중앙아시아에서 패권 국가였습니다. 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물류와 무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나라죠. 우즈베키스탄. 우리나라로 이제 일하러 많이 오셔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그죠? 아마도 전 세계 이중내륙국 그래봤자 두 개인데요. 리히텐슈타인하고 우즈베키스탄. 이중내륙국 중에 가장 골치 아픈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중내륙국이니까 우즈베키스탄 만 힘들다? 그렇게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냥 내륙국이야. 이중이 아니야. 내가 카자흐스탄인데 내륙국인데 이중은 아니야. 근데 얘네도 결국에 바다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 아니면 뭐 카스피해를 통해 가지고 이란을 뚫든가 아니면 중국을 뚫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몽골도 마찬가지고 얘가 이중 내륙국은 아니지만 중국을 뚫어야 되고 러시아를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중 내륙국만 더 힘들고 그냥 내륙국들은 덜 힘들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가 단둘이서 이제 협의를 보통 하니까 이중 내륙국은 두 개씩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건 덜 하겠는데 거리는 멀더라도 아무튼 이중 내륙국이라고 얘네만 더 힘들고 그냥 내륙국은 덜 힘들다 그런 것도 아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영토가 여기서 끊겨요. 이 카스피해랑 다 있는 데가 카자흐스탄이야. 여기가 요 밑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고요. 여기는 이란이에요. 아제르바이잔이고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만약에 바다를 가려면은 일단 투르크메니스탄을 뚫어서 카스피해로 가거나 카자흐스탄의 여기를 뚫고 카스피해로 가거나 그 다음 카스피해를 타고 카스피해에서 이제 배로 이동을 해서 이란을 뚫거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여기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영토니까요. 아프간을 뚫고 이란을 뚫거나 파키스탄을 뚫는다? 이게 참 쉽지가 않겠어요. 그죠?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아프간은 그리고 이게 뚫려질라나 모르겠다.
물론 이제 카스피해에서 무역을 많이 해요. 우즈벡이 보통 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 자세한 건 저번 편을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은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이 두 국가는 중국 하나만 뚫으면 바다인데 말이 중국 하나지 여기서 여기를 언제 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 두 국가는 아프간을 뚫고 파키스탄 뚫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나라가 여러 개더라도 너무 길잖아요. 물론 자체적인 제조업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사고 팔고 이제 오고 갈 때는 중국과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낫겠죠, 이 나라들은. 자, 이렇게 내륙국들은 지금 현실이 피눈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44개 국가가 있는데요. 이 중에 32개 국가를 유엔이 별도로 지원을 해줘요. 나라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제조업 공장이 있어. 그리고 철도나 화물차나 고속도로를 통해서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바로 배에 실어서 다른 나라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이야. 자기네 제조업 공장이 있어. 제조를 했어. 그러면 이거를 실어서 일단은 다른 나라의 국경으로 가야 돼요. 철도나 화물차에 실은 다음 다른 나라 국경을 가야 됩니다. 국경을 뚫었어요. 뚫고 갔어. 갔는데 또 다른 나라의 국경이 있어. 그 나라의 국경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세관을 통과하거나. 그 다음 다른 나라의 도로를 이용해서 또 다른 나라의 항구로 가요. 그 다음 그 항구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 하나 수출 수입하는 과정이 우리나라 같이 바다가 있는 나라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내륙국들은. 그래서 느려요. 저는 내륙국들은 자기네 물건을 사던가 팔던가 느려. 비용도 더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어려우면은 물가가 저렴해지잖아요. 자기네 스스로 농사 지은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저렴해요. 인건비도 저렴하고 실제로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면. 근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 다 비싸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비싼 것도 있어 막.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은.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의하면 이런 내륙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인 국가는 무역 비용이 바다가 다 있는 국가보다 평균 1.4배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보다 40%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40%. 그 중에서도 이제 통과하는 나라이지. 통과하는 나라.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아프가니스탄이야. 아프가니스탄인데 이 아프간이 파키스탄을 뚫어야 바다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으면 이 B 국가는 바다가 있는 거고 A 국가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엔 자료를 보니까 A 국가는 바다가 닿아져 있는 B 국가에 비해 수출할 때 물류 비용이 63%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무려 63%. 그리고 A 국가는 바다가 있는 B 국가에 비해서 수입하는 물류 비용은 또 75%가 더 높다. 이게 왜 수입은 더 비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수입할 때는 그 밑에 있는 나라에서도 마진을 쳐가지고 그 안으로 들여보낼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미쳤으면 원가에 보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물류 비용이 그냥 절대적으로 63%더 비싸고 75%더 비싸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건 가격이 63% 75%더 비싸진다는 건 아니에요. 물류 비용 유통 비용이 이제 더 비싸진다. 이거만 이제 국한에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제 결론이 나왔어. 이런 내륙국들은요. 자기들이 물건을 잘 만들고 제조업 공장을 잘 만들어 놔도 문제야. 수출을 할 때 더 다른 나라보다도 비싸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발달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조업이 실제로 발달하게끔 공장도 다 깔렸어. 인프라도 다 깔렸어.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는데도 중국보다 비싸. 인도보다 비싸. 아프가니스탄보다 비싸. 이란보다 비싸. 파키스탄보다 비싸. 물류 비용이 높아지니까 더 비싸지는 거. 가격적인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거예요.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런 내륙국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거운 거. 비료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들 있죠. 이 원자재가 만약에 자기들 나라에서 안 생겨. 그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올 때도 비싼 거예요. 무겁거든. 그럼 원자재는 무식하게 무거운데 무게에 비해서 비싸진 않죠. 그런 게 원자재가. 근데 들어갈 때 무게가 무거우니까 물류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런 애들은. 그런 또 골치 아파지는 게 있다는 거. 원자재 같은 거는. 그래서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반드시 그 나라랑 사이가 좋아야 돼.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막말로 엿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이제 문제다. 자원이 많지 않냐? 자원이 많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근데 100%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게 100% 자급자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 지금 유엔은 이런 내륙국들은 통행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런 내륙국들은 통행의 자유가 있다. 내륙국가 인접한 해안과 닿아져 있는 나라, 바다가 있는 나라는 그 내륙국이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유엔이 저렇게 얘기하나 마나야. 힘이 센 나라들한테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만약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말을 안 들어.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잠가.
국경 잠그는 거야. 그럼 카자흐스탄은 큰일 나요 진짜로.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여기 국경 막았어. 그럼 우즈벡은 큰일 나요 진짜로. 골치 아파진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 무역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저런 내륙국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위스 옆에 있는 리히텐슈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하고 사이가 더러우면 안 돼요. 사이가 더러우려고 안 해요. 웬만하면 좋게 지내려고 그래. 자기들 주변에 이제 바다랑 접해 있는 나라들하고 다 잘 지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그리고 확실히 이 내륙국들이 발전 속도가 늦어요. 대표적으로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둘 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근데 남미 국가들 다 경제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볼리비아, 파라과이가 1인당 GDP가 2025년 기준인데요. IMF 국제통화기금 자료입니다. 볼리비아 5,107달러예요. 파라과이 7,692달러고. 근데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바로 옆에 이제 브라질이 있고 칠레가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17,730달러, 12,313달러예요. 물론 이것도 경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내륙국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지. 내륙국들은 경제 발전할 때도 좀 어려움이 많고 속도도 더디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중 내륙국이 우즈베키스탄이다? 아까 앞서 말했지만 이중 내륙국이라고 자기들만 더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내륙국은 다 힘들어요. 근데 직선으로 그었을 때 바다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내륙 오브 내륙. 진짜 바다가 가장 멀리 있는 나라. 어디인 것 같으세요? 키르기즈스탄입니다. 키르기즈스탄. 여기 보면은 여기가 타지키스탄이고 여기가 키르기즈스탄이에요. 위에가. 여기서 그어볼게요. 가장 가까운 바다. 여기네요. 여기 그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바다. 여기야. 1900km입니다. 요렇게 가야 돼. 몽골은 그래도 요 끄트머리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다렌 있는데 요런 데까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얘네는 근데 여길 다 뚫고 가야 돼요. 요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은 요 끝에서 요 끝에까지가 1800km래요. 이게 지도의 왜곡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더 굵게 보여요, 이 지도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 1800km인데 사실상 키르기즈스탄이 더 멀다. 100km 정도. 왜 안 가지야, 근데. 그래서 이 내륙국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은 카자흐스탄이에요. 전 세계에서 바다가 가장 멀리 있는 내륙국은 키르기즈스탄. 전 세계에서 이중으로 내륙국인 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리히텐슈타인이 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처럼 이제 이중 내륙국이면 두 국가랑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이중이니까 A랑 B 나라를 뚫어야 돼.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이 두 개 국가나 뚫어야 돼. 근데 나는 A랑 B랑 사이가 좋아. 어떻게든 싸바싸바 해가지고 A랑 B랑 둘 다 사이좋게 만들었어. 근데 B랑 A가 싸운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나한테도 그게 옵니다. 내가 A랑 B랑 둘 다 친해도 답이 없어요. B가 분명히 A가 바다로 못 나가게끔 A와 B 사이에 경계라든가 국경을 막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새우등이 터져. 내가 A랑 사이가 좋냐 안 좋냐, B랑 사이가 좋냐 안 좋냐, 당연히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얘네 둘이 사이가 더러워도 피곤해진다. 지금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란이랑 파키스탄이 만약에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러시아까지 받는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영향이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얘네도 무역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왜? 얘네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란을 통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아니면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가 가기도 전에 요 맨 앞에 있는 나라가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아싸리 우리가 러시아랑 안 친하고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봤자 우리한테 별로 좋을 게 없다. 지금 당장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랑 친해야 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랑 친해야 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란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자기들 주변 국가들하고 친미냐 반미냐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것도 있다. 이런 우즈베키스탄, 이중 내륙국, 리히텐슈타인 요 두 가지 컨셉 나왔잖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 요 컨셉 썸네일 딱 박아가지고 요 지금 간다역 컴퍼니 창사 7주년 기념 특집으로 2026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전 세계 국가의 역사,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 가나, 가봉, 가라, 가이아나 뭐 이런 순서로. 요거 빨리 이제 했으면 좋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자, 근데 간다역 컴퍼니 창사 7주년 기념 특집 전 세계 국가의 역사 순서대로 이제 기억부터 니은 순으로 가는데요. 그거를 하기 전에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저희 작가가 오늘 대표님 이거 자료 완성됐습니다 하고도 보냈는데 갑자기 요게 나왔어. 예전에 제가 오더 내려놓고 까먹고 있던 거. 자, 어떤 거냐?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인간이었을까? 인생 동반자 좋기 당근 간다요 후원자 고추 vs 더 월드 은비비 마술사 카노넨 겐다 사서 수리성 크루스컵 시우핀 DJ 도털 한명쾌 더더더 흑 뿡뿡 올트바 코모더 변호사 김세진 4049회 프리플라이 K 서강민 조광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